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은정은 구청 앞 계단 위에서 잠시 멈춰섰다.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흰 봉투 속에서 막 꺼낸 혼인신고서의 종이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햇살이 종이 위를 스쳐가며 이름 위에 붉게 찍힌 도장 자국을 번쩍 비췄다. 잉크가 아직 마르지 않아 살짝 묻어났다. 은정은 그것을 손끝으로 문질러 보았다. 도윤이 옆에서 웃었다. 오늘부터 진짜 부부의 그 말은 따뜻했지만 이상하게도 공기 속에서 금세 식어버렸다. 은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구청 앞 가로수 위에 매달린 새들이 동시에 날아올랐다. 순간 뭔가 벗겨지는 소리가 들린 듯했다. 그녀는 그저 피로하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구청 앞 카페에 들렀다. 도윤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커피를 마셨다. 손끝이 봉투 모서리를 두드렸다. 그 리듬이 초조하게 느껴졌다. 은정은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도윤의 눈빛은 멀리 향해 있었고 그 속에는 미묘한 공백이 있었다. 구청 직원이 찍던 도장의 소리, 그리고 그 순간 느껴진 이상한 정적이 아직 귀에 맴돌았다. 모든 게 순조로워야 할 하루였지만 어딘가 틈이 있었다. 그 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드는 느낌. 은정은 커피를 마셨다. 맛이 쓰지 않았다. 다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음악이 흘렀다. 라디오에서 DJ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부부의 날이래요. 서로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전해보세요. 그 말이 공기 중에서 흩어졌다. 도윤은 하품을 하며 운전대를 잡았다. 은정은 창밖을 보았다. 봄의 하늘은 밝았지만 그 밝음이 조금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못했다. 신호등이 빨갛게 바뀌자 도윤은 잠시 차를 세웠다. 은정은 물었다. 우리 언제 신혼여행 가지?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 짧은 공백이 은정의 마음을 쓸어내렸다. 화면 속 빛이 도윤의 얼굴을 비췄다. 그 빛이 차창에 반사되어 은정의 눈을 스쳤다.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의 공기가 이상하게 낯설었다. 신발을 벗자마자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도윤은 대수롭지 않게 통화를 받았다 하지만 그가 잠시 침묵한 채 웃음을 흘리는 순간 은정은 이유 없이 긴장이 올라왔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어머니라는 단어가 몇 번이고 들렸다. 은정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주전자의 뚜껑이 덜그럭거렸다. 물이 끓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잠시 후 도윤이 거실로 나왔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이런저런 얘기야.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부엌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커튼을 밀어 올렸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엔 어딘가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은정은 조용히 밥을 퍼서 그의 앞에 놓았다. 밥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전부였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전화가 또 울렸다. 이번에도 시어머니였다.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다 스피커를 켰다. 전화를 받는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메웠다. 혼인신고했다며? 잘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 그런데 말이야. 요즘 세상에 신혼부부 집 하나쯤은 시댁이 해주는 거 알지? 5억짜리 전세면 체면도 서고 좋겠다. 그 목소리는 마치 당연한 듯 가볍게 흘렀다 하지만 그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은정은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크게 울렸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다. 우리 아들이 결혼했는데 집이 없어서 되겠어.
너희 둘이 벌어서는 한참 걸리잖아. 은정은 천천히 물을 마셨다. 물의 온도가 미묘하게 느껴졌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하지만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도윤이 통화를 끊었다. 거실의 불빛이 기묘하게 흔들렸다. 전등 아래 은정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치웠다. 도윤은 침묵 속에서 눈을 피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방 안은 차가워졌다. 도윤은 먼저 잠들었다. 은정은 불을 끄지 않았다. 침대 옆 탁자 위에 혼인신고서를 꺼내 놓았다. 종이 위에 찍힌 도장이 선명했다. 잉크가 살짝 번져서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번들거렸다. 은정은 손끝으로 그 위를 쓸었다. 종이의 표면이 미세하게 울퉁불퉁했다. 그 질감이 낯설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오늘 내가 한 일은 사랑의 시작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계약의 서명일까?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바람에 불빛이 깜빡였다. 그 불빛 속에서 은정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도윤의 통장 사본, 신용카드, 그리고 작은 노트가 들어 있었다. 노트 첫 장에는 결혼 전 적어둔 다짐이 적혀 있었다. 우린 함께라면 어떤 일도 견딜 수 있다. 은정은 그 문장을 읽다가 천천히 웃었다. 그 웃음이 눈가에 닿기도 전에 사라졌다. 노트를 덮고 다시 봉투 안에 넣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다짐했다. 누가 뭐래도 오늘을 잊지 말자. 오늘의 불편함이 언젠가 나를 지켜줄 거야. 벽식의 초침이 똑하고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다. 창밖에서는 차가 지나가며 불빛을 뿌렸다. 은정은 그 빛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 묘한 냉기가 퍼졌다. 도윤의 숨소리가 옆에서 일정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눈을 뜨지 않았다. 다만 손끝으로 이불의 주름을 쓸며 느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차가운 질감일 줄은 몰랐다. 눈가에 미세하게 힘이 들어갔다.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단단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자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주말 오후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은정은 거울 앞에서 귀걸이를 꽂았다. 손끝이 잠시 멈췄다. 반짝이는 장신구보다 눈 밑의 그림자가 더 눈에 띄었다. 도윤은 문 앞에서 기다리며 괜히 시계를 확인했다. 서두르자는 말 대신 한숨을 쉬었다. 그 숨속 좁은 현관에 메아리 쳤다. 택시 안에서는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라디오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창밖의 햇살은 차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얼음 같은 침묵이 놓여 있었다. 시댁 현관문이 열리자 음식 냄새가 밀려왔다. 갈비찜 냄새, 전 부치는 소리, 그리고 거실 가득한 웃음. 은정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시어머니는 환한 얼굴로 다가와 손을 잡았다. 말은 반가움이었지만 손끝의 힘이 묘하게 세다. 은정은 그 미세한 압박을 느꼈다. 거실 한쪽에는 친척 몇 명이 앉아 있었고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은정에게 향했다. 결혼 후 첫 인사라는 이유로 마련된 자리였다. 도윤은 아버지 옆에 앉았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 그 말 끝에 시선이 은정에게 닿았다. 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식탁 위엔 음식이 가득했다. 반찬의 색깔이 유난히 선명했다. 웃음소리와 젓가락 소리가 오가던 중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공기를 베었다. 요즘 신혼부부들은 시댁이 집 하나쯤은 해준다더라. 우리도 체면이 있잖니. 5억이면 전세 하나 구할 수 있지 않겠니? 그녀의 말투는 농담 같았지만 은정은 웃지 않았다. 도윤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시아버지는 국을 푸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다. 은정은 천천히 물컵을 들었다. 투명한 물이 손끝에서 흔들렸다. 그녀는 그 잔잔한 흔들림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잔을 내려놓았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꽂혔다. 은정은 고개를 들었다.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얇았다. 허공에 걸린 빛처럼 금세 사라졌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눌렸다. 은정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저도 하나 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식탁 위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시어머니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그 시선들이 교차하는 순간 은정은 담담히 말을 이었다. 돈도 집도 보석도 아니에요. 대신 한 장의 서류를 받고 싶어요.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약속의 서류요. 앞으로 저희 부부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면 됩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젓가락이 떨어졌다. 은정의 말이 물결처럼 퍼졌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곧 입가에 비죽 웃음이 번졌다. 젊은 사람이 참 웃기다며 그런 소리는 누가 가르쳐 준 거냐며 목소리가 높아졌다. 친척 중 한 명이 눈치를 보며 웃음을 흘렸다. 그러나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정은 식탁 위에 냅킨을 접었다. 그 움직임이 유난히 조용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미안해요. 제가 분위기를 망쳤네요. 그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말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억눌린 분노가 번졌다. 도윤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뒤를 따라 나섰다. 현관을 나설 때 은정은 신발을 신으면서 시선 한 번 뒤돌리지 않았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얇게 흔들렸다. 참,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창밖에 네온 사인이 번졌다. 불빛이 지나갈 때마다 은정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다. 도윤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줬다. 잠시 후 그가 낮게 말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끝으로 창문에 닿았다. 유리창이 차가웠다. 바람이 스며들 듯 냉기가 전해졌다. 도윤이 한숨을 쉬었다. 그 소리가 마음속을 핥히었다. 은정은 눈을 감았다. 가로등 불빛이 꺼지며 차 안은 어둠으로 채워졌다. 그녀의 속마음은 단단히 굳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결혼은 서로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녀가 마주한 건 이해가 아니라 거래였다. 은정은 마음속으로 단 한 문장을 새겼다. 돈으로 시작한 결혼은 결국 책임으로 끝난다. 차창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문 위로 빗줄기가 흘렀다. 그 물길 사이로 은정의 눈빛이 번졌다. 이 싸움은 오늘로 시작된 것이다. 밤 공기는 싸늘했다. 집안의 불빛은 희미하게 흔들렸다. 시댁에서 돌아온 그날 이후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 위엔 먹다 남은 반찬들이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다. 도윤은 샤워를 마치고 나와 머리를 털었다. 그의 움직임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눈빛엔 무언가 피로보다 더 깊은 그늘이 깔려 있었다. 은정은 그런 그의 등을 바라봤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묻고 싶은 말들이 끝없이 쌓였다. 도대체 당신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요? 왜 나를 혼자 세워뒀나요? 그 말들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은정은 결국 꾹 삼켰다. 대신 숟가락으로 밥그릇을 천천히 돌렸다. 금속이 그릇에 부딪히며 내는 미세한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와 커튼을 쳤다. 바람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는 방 안에서 마음이 더 시들어갔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결혼 전 변호사와 함께 작성했던 혼인재산 계약서가 고이 들어 있었다. 종이 위에 도윤 이름,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의 이름, 그 두 줄 사이에 얇은 선이 있었다. 그 선은 함께하는 약속이 아니라 나눠지는 경계선처럼 보였다. 은정은 펜을 들어 그 경계선을 따라 손끝으로 천천히 그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그 문서 위에서 처음으로 책임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꼈다. 사랑보다 무겁고 이해보다 길게 남는 단어. 새벽이 다가올수록 어둠은 더 짙어졌다. 거실에 나와 불을 켰다. 전등 불빛이 노랗게 깜빡였다.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은정은 천천히 그릇을 치우며 물을 틀었다. 물소리가 커지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자꾸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5억짜리 전세, 체면, 시댁의 선물이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의 끝에는 자신이 없었다. 은정은 주방 한가운데 서서 젖은 손을 바라봤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수건으로 손을 닦고 방으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흰 종이를 꺼냈다.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새 종이였다. 그 위에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적었다.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의 결정권을 스스로 가진다. 글씨가 삐뚤었지만 그 문장은 단단했다. 이어서 누구의 이름으로도 내 미래를 팔지 않는다. 사랑은 동등해야 한다. 책임은 각자 짊어진다. 한 줄 한 줄. 써내려갈 때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올라왔다. 그건 분노이자 해방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에 멈췄다. 이건 내 서류이자 내 결혼 선물이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다. 그 시각 도윤은 방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와 냉장고의 모터 소리가 뒤섞였다. 은정은 문가에 서서 그 소리를 잠시 들었다. 그 모든 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다. 도윤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떠올랐다. 처음 만났던 날 그가 건넸던 따뜻한 손, 그 웃음. 지금은 그 따뜻함이 어디에도 없었다. 은정은 서류를 봉투에 넣었다. 봉투 위에 자신의 이름을 썼다. 손끝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 이름을 쓰는 일조차 스스로의 존재를 되찾는 일 같았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부딪혔다. 물방울이 서로 얽히며 흘러내렸다. 그 길을 따라 시야가 흐려졌다. 은정은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다. 바람이 종이 위를 스쳤다. 봉투가 살짝 들썩였다. 그 순간 은정의 입가에 짧은 미소가 번졌다. 이제 두려움보다 명확한 것이 생겼다. 그녀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건 나를 지키기 위한 서류야. 누군가를 향한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증거야. 그녀는 불을 껐다. 방 안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마음속은 밝았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 소리 속에서 은정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들이 다시 떠올랐다. 구청 계단 위의 햇살, 시어머니의 말, 도윤의 침묵. 그 모든 장면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되감겨 흘렀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붉은 도장 자국이었다. 그것은 서류 위에 찍힌 단순한 잉크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낙인이었다. 그리고 은정은 그 낙인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며칠 뒤의 오후 공기는 맑았지만 집안은 이상할 만큼 싸늘했다. 창문을 닫았는데도 바람이 스며드는 것 같았다. 은정은 거실에서 세탁기를 돌리고 있었다. 세탁기 안에서 물이 돌며 내는 소리가 쿵쿵 울렸다. 그 소리마저 외로워 보였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은정은 그의 시선을 느꼈다 하지만 눈길을 주지 않았다. 세탁기가 한 바퀴를 돌 때마다 집 안의 공기가 묘하게 울렸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며 낮게 말했다. 은정, 어머니가 좀 서운해하시더라. 그 말은 가볍게 흘렀지만 은정의 손끝은 멈췄다. 세탁기 물소리만 커졌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도윤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든 우리가 지킬 건 우리 둘이야.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술이 열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수건을 꺼내며 짧게 숨을 내쉬었다. 수건에서 빨래비누 향이 났다. 그 향이 이상하게 비릿했다. 도윤은 말을 이었다. 사실 어머니가 요즘 사업이 좀 어려우신가 봐. 대출 보증도 물려받은 게 있고 그래서 신경이 날카로워지신 것 같아. 은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설명이 변명처럼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수건을 개며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시댁 문제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숫자와 서류, 도장과 채무의 문제였다. 그날 밤 도윤은 늦게까지 전화를 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의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다. 어머니, 알겠어요. 그래도 지금은 좀, 내일 말씀드릴게요. 문 끝에서 은정은 그 대화를 들었다. 그의 어투 속엔 주저와 의무감이 섞여 있었다. 은정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멈췄다. 그녀는 새로 작성하던 메모를 바라봤다. 제목은 공동명의의 책임구조였다. 단어 하나하나가 칼처럼 서 있었다. 책임, 보증, 법적 효력, 재산 분리. 그녀는 그 단어들을 따라가며 머릿속을 정리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를 은근히 옮겨 심으려는 시도였다. 밤이 깊어갔다. 도윤이 방으로 들어와 옆에 누웠다. 은정은 등을 돌린 채 눈을 감았다. 그의 손이 이불 위에서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끝내 닿지 못했다. 두 사람 사이엔 한 겹의 공기가 있었고 그 공기는 말보다 두꺼웠다. 은정은 숨을 죽였다. 그의 숨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다. 하지만 그 리듬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은정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었다. 사랑이 식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다. 초인종이 울릴 때 은정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싸늘했다. 손에는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오랜만이네. 이거 우리 집 서류 좀 봐줄래? 사업 관련된 건데. 도윤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은정은 봉투를 받았다. 봉투 안에는 부동산 서류와 대출 계약서가 섞여 있었다. 그중엔 도윤의 이름이 서명된 보증 문서도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믿을 사람은 가족뿐이지. 너희가 새로 집 얻으면 명의는 우리 쪽으로 하는 게 안전할 거야. 어머니 입가엔 웃음이 걸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계산이 숨어 있었다. 은정은 조용히 봉투를 닫았다. 차가운 손끝이 종이의 질감을 느꼈다. 그 질감이 마치 사슬 같았다.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 은정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하나하나 꺼냈다.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머릿속이 맑아졌다. 그녀는 펜을 들어 몇 줄을 적었다. 배우자 명의의 보증서에 대한 법적 분리조항 검토 불법 대출의 연대 책임 면책. 서류 작성 필요. 그리고 마지막 줄. 이 서류가 나를 지킬 것이다. 밤이 되자 도윤은 돌아와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다. 은정은 그에게 봉투를 건넸다. 당신 어머니가 두고 가셨어. 도윤은 잠시 봉투를 바라보다가 눈을 피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냥 사업 관련이라는데 도와드리면 되지 않아? 은정은 조용히 물었다. 당신 이름이 들어가 있어. 서명까지 되어 있어. 그 순간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봉투를 펼쳐봤다. 그리고 입을 닫았다.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다. 은정은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가족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책임의 방향을 봐요. 당신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책임을 나눠주려는 게 아니라 떠넘기려는 거예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손끝이 봉투를 꼭 쥐었다. 은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등을 돌렸다.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불빛에 젖은 유리창 위로 빗줄기가 번졌다. 그 빗줄기 사이로 은정의 얼굴이 비쳤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는 분노 대신 계산이 자리했다. 감정이 아닌 판단, 사랑이 아닌 증거. 그녀는 종이 한 장으로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이상할 만큼 맑았다 하지만 그 맑음이 은정의 마음을 덮지 못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차갑게 느껴졌다. 식탁 위에는 서류 봉투가 여전히 놓여 있었다. 도윤은 출근 준비를 하며 말을 아꼈다. 은정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어제의 대화가 여전히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남아 있었다. 도윤은 넥타이를 매며 작게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당신한테 미안하대. 은정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커피를 따랐다. 커피 향이 퍼졌다. 그 향 속에 미묘한 쓴맛이 섞여 있었다. 문이 닫히고 도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은정은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봉투를 다시 꺼냈다. 안의 서류들은 이미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손끝이 다르게 움직였다. 서류의 모서리를 따라가며 작은 노트를 펼쳤다. 노트 첫 장에는 전날 새벽 적어둔 문장이 있었다. 사랑은 동등해야 한다. 책임은 각자 짊어진다. 그녀는 그 밑에 새로 적었다. 그리고 누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내가 증거를 남긴다. 그녀는 컴퓨터를 켰다. 모니터의 흰 화면이 방안을 밝혔다. 차가운 빛이었다. 검색창에 몇 개의 단어가 입력됐다. 배우자, 보증, 면책, 조항, 가족명예, 대출, 회피 방법, 혼인관계. 재산 분리, 법률, 상담. 단어들이 이어질 때마다 마우스 클릭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울렸다. 화면에 떠오른 법조 문구들을 하나하나 옮겨 적었다. 문장은 단단해졌고 그 안의 단어들은 은정의 감정 대신 칼날처럼 빛났다. 점심 무렵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정은 받지 않았다. 대신 그 전화를 녹음 목록에 추가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다. 전날 밤 도윤에게 보냈던 음성 메시지였다. 내가 너희 위에 보증 하나 서는 게 뭐 대수냐. 가족인데. 은정이 좀 도와야지. 그 짧은 문장이 마음속을 찔렀다. 은정은 이어폰을 뺐다. 그리고 녹취 파일을 별도의 폴더에 옮겼다. 그 파일 이름은 책임일이었다. 그녀는 외출 준비를 했다. 얇은 코트를 걸치고 노트를 챙겼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안쪽에서 은은한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섞여 나왔다. 젊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은정은 서류를 내밀었다. 변호사는 잠시 읽더니 고개를 들었다. 배우자 명의가 들어간 보증은 위험합니다. 지금 상태라면 남편분도 부채 책임을 지게 돼요. 그 말에 은정의 눈빛이 단단히 굳었다. 변호사가 덧붙였다. 이걸 막으려면 부부 재산 분리 신청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은정은 미소도 한숨도 없었다.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저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움직일 거예요. 그녀는 사무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길가의 나무들이 흔들렸다. 잎사귀 사이로 흩어진 햇살이 땅 위에 흩어졌다. 그 아래를 걸으며 은정은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증명자가 될 것이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자 도윤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엔 시어머니의 전화를 막 끝낸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말했다. 어머니가 오늘 당신 만나러 갔다며? 은정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며 짧게 대답했다. 응, 서류 얘기하더라. 도윤이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그럼 내가 좀 도와드리지 왜 그렇게 냉정하게 굴어? 어머니는 우리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은정은 병을 내려놓았다. 병이 식탁에 닿으며 탁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대화의 종결처럼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위해서? 아니야. 당신 어머니는 우리 이름을 이용하고 싶은 거야. 당신은 그걸 아직 몰라서 그렇지.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은정은 그를 바라봤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그 서류 다 봤어. 당신 서명도 이미 들어가 있더라. 그건 실수였겠지?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가락이 꼼지락거렸다. 은정은 한 걸음 다가섰다. 나는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알아. 그걸 그냥 모른 척할 순 없어. 그녀는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았다. 그 옆에 자신의 서류를 나란히 놓았다. 두 문서의 차이는 분명했다. 하나는 함정이고 하나는 방패였다. 은정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천천히 만졌다. 그리고 펜을 들고 마지막 문장을 썼다. 이 문서의 효력은 내 생존의 증거로 사용한다. 밤이 깊었다. 도윤은 잠들지 못하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이 돌 때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은정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다시 시작된 비였다. 방 안은 어둡고 공기는 무거웠다 하지만 은정의 방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그 불빛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서류를 정리했다. 화면 속 폴더들이 차곡차곡 쌓였다. 이름은 각각 보증위험 책임면책, 증거기록이었다. 그 파일들이 늘어날수록 마음이 차분해졌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끈이 하나씩 풀리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폴더 하나를 새로 만들었다. 이름은 자유였다. 며칠 후 오후 날씨는 맑았지만 공기 속에 이상한 정전기가 감돌았다. 은정은 집 정리를 하다 문득 초인종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시어머니였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었다. 얼굴엔 밝은 화장이 얹혀 있었지만 그 아래로 미세한 주름이 굳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표정은 친절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번뜩였다. 오랜만이다. 우리 며느리 요즘 어떻게 지내? 은정은 미소를 얹었다. 잘 지냅니다. 어머니 들어오시죠. 거실에 앉은 시어머니는 천천히 과일을 내려놓았다. 말끝마다 웃음을 띄었지만 그 웃음이 공기 중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다. 어머니는 은정을 훑듯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도윤이가 걱정이 많더라. 내가 요즘 예민하다고 하더구나. 뭐든 너무 계산적으로 살면 정이 없어지는 법이야. 결혼이 계약이냐? 그 말에 은정은 손끝이 멈췄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차를 따르며 조용히 대답했다. 네, 그래서 전 계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굳었다. 웃음이 살짝 일그러졌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어색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이건 그냥 행정적으로 필요한 거야. 사업 정리용이라. 도윤 이름이 필요하거든. 결혼했으니 함께 책임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그녀는 그 말에 책임이라는 단어를 유난히 길게 느렸다. 은정은 그 종이를 받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벽장 쪽으로 걸어가 서류철을 꺼냈다. 그 안에는 이미 준비된 복사본들이 있었다. 은정은 조용히 테이블 위에 그것을 올려놓았다. 표지가 반듯하게 정리된 파일이었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그게 뭐니? 은정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어머니가 도윤 이름으로 진행하신 대출 보증 문서 사본이에요. 그리고 이건 도윤이 서명하기 전에 원본이에요. 어머니 서명만 들어있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손을 내밀려다 멈췄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은정은 잔잔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요, 사랑이 아니라 법으로 가족을 지키려 합니다. 어머니의 가족은 계산으로 얽혀 있지만 저는 증거로 지킬 겁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었다. 시어머니는 억눌린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며느리가 이렇게 똑똑하면 시집은 편하겠네. 그 웃음 끝엔 피곤한 기색이 묻어 있었다. 은정은 그 웃음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이 파일 위를 부드럽게 쓸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너 도윤이한테 말하지 않았지? 만약 알면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은정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전 이미 준비됐어요. 어머니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그 순간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도윤이었다. 어머니는 화면을 보며 미세하게 떨렸다. 은정은 조용히 말했다. 받으세요. 어머니. 그리고 천천히 차를 따랐다. 차향이 방 안을 메웠다. 그 향이 묘하게 씁쓸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은정을 노려봤다. 며느리 주제에 많이 컸구나.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은정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전 단 한 번도 작아진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소리가 거칠게 바닥을 울렸다. 현관으로 나가며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바람이 한 줄기 스며들었다. 거실의 커튼이 흔들렸다. 은정은 그대로 서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숨이 천천히 내려왔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노트를 열었다. 그 위에 새로운 제목을 적었다. 반격일. 그 아래에 짧게 덧붙였다. 증거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날 밤 도윤이 돌아왔다. 얼굴에 무언가 불길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은정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어머니가 오늘 너한테 갔다 오셨다며? 은정은 미소를 띄었다. 응, 왔어. 그리고 서류 두고 갔어.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슨 서류? 은정은 그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차를 내리고 컵을 건넸다. 손끝이 닿을 듯 말 듯 했다. 그 미세한 거리 속에서 은정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당신, 이제 선택해야 해. 어머니의 이름 밑에 서명할지 아니면 내 옆에 남을지. 그 말에 도윤은 입을 열지 못했다. 눈빛이 허공에서 맴돌았다. 방 안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은정은 천천히 컵을 내려놓았다. 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파문 속에 그녀의 결심이 비쳤다. 내일 모든 걸 끝낼 거야. 그 생각이 마음속 깊이 새겨졌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그 단단함은 고요했다. 새벽부터 하늘이 흐렸다.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졌다. 은정은 커튼을 젖히며 창밖을 바라봤다. 도로 위의 물길이 빛을 머금고 흔들렸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마음속의 파도는 이미 출렁이고 있었다. 오늘이 그날이었다.
모든 것을 드러낼 날이었다. 노트북 위엔 정리된 파일들이 차곡히 정렬되어 있었다. 보증위험 책임면책, 증거기록, 그리고 마지막 폴더 자유은정은 손끝으로 그 마지막 폴더를 클릭했다. 화면이 열리며 수많은 문서가 나타났다. 그 모든 문장은 지난 시간의 증거였다. 도윤은 늦잠을 잤다. 알람이 몇 번이나 울렸지만 그는 일어나지 못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시어머니와 통화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남아 있었다. 모두 어머니였다. 불안한 표정이 얼굴에 번졌다. 은정은 그런 그를 조용히 바라봤다. 눈빛엔 감정이 없었다. 도윤은 무심히 물었다. 어머니가 왜 이 시간에 나한테 이렇게 전화했을까? 은정은 낮게 대답했다. 아마 이제 알게 되셨을 거야. 그녀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커피향이 공기를 감쌌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가? 은정은 컵을 내려놓았다. 어머니가 당신 이름으로 된 보증 문서가 무효 처리됐다는 걸. 은정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도윤은 굳었다. 무슨 소리야? 은정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어젯밤에 변호사랑 이야기했어. 이미 법적으로 부부 재산 분리 신고 접수했고 당신 명의로 된 보증 문서는 효력이 없어졌어. 도윤의 손이 허공에서 떨렸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도윤이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들어섰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손에는 구겨진 종이 몇 장이 쥐어져 있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도윤, 이게 다 무효라니. 은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준비된 듯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그건 제가 한 거예요. 어머니가 제 남편 이름으로 진행한 불법 보증이니 법적으로 방어 조치를 취한 것뿐이에요. 시어머니는 말이 막혔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은정은 한 발 다가섰다. 어머니, 이제 그 어떤 서류도 제 동의 없이 진행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체면을 지키려면 지금 그 문서 다 회수하세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졌다. 손에 든 종이를 구기며 외쳤다. 며느리 주제에 감히 가족 일을 망쳐? 은정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전 가족을 지키고 있어요. 어머니 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그 순간 도윤이 끼어들었다. 그만해. 제발 그만 좀 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얽혔다. 방 안의 공기가 흔들렸다.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은정은 도윤을 바라봤다. 당신은 왜 항상 중간에만 서 있어? 어머니 뒤에 숨지 말고 내 인생을 선택해. 도윤은 고개를 떨궜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말없이 눈을 감았다. 잠시 후 아주 낮게 말했다. 미안해. 나도 알고 있었어. 은정의 눈빛이 흔들렸다. 뭐라고?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사실 어머니가 그 보증 서류 가져올 때 이미 내 서명이 들어간 걸 알고 있었어. 그냥 잠시 버티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 그 한마디에 은정의 숨이 막혔다. 방 안의 공기가 멎었다. 시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듯 말했다. 내가 며느리 편을 드는구나. 이게 다 내 잘못이야? 가족을 살리려 한 죄밖에 없는데. 은정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빛이 번졌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내가 너희 위에 보증 하나 서는 게 뭐 대수냐. 은정이 좀 도와야지. 그 음성이 방 안을 울렸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윤은 숨을 삼켰다. 은정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어머니,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단지 진실이에요. 저는 이걸 경찰에 제출하지 않을 거예요. 단지 이 집안의 거짓을 멈추기 위해 필요한 증거로 남길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빛이 공허했다. 도윤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긴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은정은 아주 천천히 앉았다. 손끝으로 커피잔을 들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새벽처럼 맑았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었다. 창밖에 비가 멈췄다. 햇살이 천천히 들어왔다. 그 빛이 유리창을 타고 거실 바닥에 스며들었다. 은정은 그 빛을 바라봤다. 마음 한켠에서 이상하게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이제 진짜 내 이름으로 살 거야.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도윤은 남겨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무너져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다. 은정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마지막 한 장의 문서를 꺼내 펜으로 서명했다. 그 서류의 제목은 혼인관계 해소의사 통보서였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칠 때 그 소리가 마치 속박이 끊어지는 듯 들렸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공기가 맑았다. 창문 밖의 하늘이 점점 밝아졌다. 그 밝음 속에서 은정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이제 그녀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손끝에 묻은 잉크가 반짝였다. 그것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새로운 서명의 빛이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집안은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연락을 끊었다. 도윤은 말없이 출근하고 말없이 돌아왔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더 이상 함께라는 의미가 없었다. 은정은 그걸 알고 있었다. 서로의 그림자마저 겹치지 않는 밤들이 이어졌다. 식탁 위의 밥그릇 두 개는 늘 온도가 달랐다. 하나는 식어 있었고 하나는 비어 있었다. 은정은 매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는 점점 그녀의 세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주말 아침 은정은 천천히 일어났다. 커튼을 걷자 봄 햇살이 부엌으로 흘러들었다. 그 빛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는 커피를 내렸다. 물이 끓는 소리가 잔잔하게 퍼졌다. 거실에는 노트북과 서류가 정리된 상자가 놓여 있었다. 어제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통보였다. 재산 분리, 보증 해제, 그리고 혼인관계 해소의사 접수. 그 말은 끝이 아니라 해방의 시작이었다. 도윤은 그날 아침에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커피잔을 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목소리엔 후회보다 공허가 깔려 있었다. 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 될 줄은.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그 말은 너무 늦게 흘러나왔다. 은정은 짧게 웃었다. 괜찮아. 우리가 서로에게 남길 건 미안함 뿐일 테니까. 그 웃음 속에는 눈물이 없었다. 이미 다 흘려버린 눈물이었다. 그녀는 식탁 위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혼인신고, 사본과 함께 한 장의 새 문서가 있었다. 표지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한 선언서. 은정은 그것을 천천히 펼쳤다. 문장마다 그녀의 손글씨가 남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불리지 않겠다. 나는 나의 이름으로 서류에 서명하고 나의 결정으로 인생을 기록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줄. 진짜 선물은 나 자신이다. 그녀는 펜을 들고 사인을 했다. 펜촉이 종이를 누르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사인의 끝을 맺는 순간 손끝에 묘한 전율이 스쳤다. 그것은 공포도 슬픔도 아닌 자유의 감각이었다. 은정은 봉투를 닫았다. 그리고 그것을 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상자에는 손으로 쓴 라벨이 붙어 있었다.
과거 보관함.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빛이 방 안을 채웠다. 먼지들이 햇살 속에서 떠다녔다. 은정은 그 빛을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처음으로 거짓이 아니었다. 몇 주 뒤 은정은 혼자 새 집으로 이사했다. 시내 외곽의 작은 빌라였다. 집안은 작았지만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는 커튼을 달고 벽에 시계를 걸었다. 시계가 똑딱거릴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다. 부엌 창문 너머로 나무들이 흔들렸다. 그 소리가 바람과 섞여 들려왔다. 모든 게 새로웠다. 은정은 상자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라벨에는 자유라고 적혀 있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서류 몇 장과 노트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엔 오래전 써놓았던 문장이 있었다. 사랑은 동등해야 한다. 책임은 각자 짊어진다. 그리고 누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내가 증거를 남긴다. 은정은 그 문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이제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 자신이 증거였으니까. 저녁이 다가오자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벽을 스쳤다. 그 빛 속에서 은정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녀는 그 그림자를 보며 속삭였다. 그래, 이제 됐어. 난 드디어 나한테 선물을 줬어. 그녀는 창문을 닫고 불을 켰다. 방 안이 따뜻한 빛으로 채워졌다. 책상 위에는 새로 사온 도장이 놓여 있었다. 투명한 유리 손잡이에 새겨진 이름정은. 은정은 그 도장을 손에 쥐었다. 손끝에서 묘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건 새로운 시작의 감각이었다. 그녀는 그 도장을 새 종이에 찍었다. 선명한 붉은 자국이 남았다. 그 도장 아래 그녀는 짧게 한 문장을 썼다. 이건 내 인생의 첫 선물이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잦아들고 먼 하늘 위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은정은 그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빛이 빛났다.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세상 그 어떤 장면보다 아름답게.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다. 꿈속에서도 아무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오직 자신만 있었다.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도 책임을 나누자는 요구도 없었다. 오직 조용한 바람과 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은정은 한 번 더 속삭였다. 진짜 선물은 자유야.